안녕하세요. 풀리지 않는 궁금증 때문에 또 사연을 보내게 된 영동통상 중국법인의 신입사원 영동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국의 14차 5개년 교획 키워드를 3개 짚어주셔서 어느 정도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제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진 아직 잘 모르겠어요. 혁신, 자립, 쌍순환이 중국과 저희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어떤 게 문제가 될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아직 통상 새내기인 저에겐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영동대로 511 영상을 열심히 챙겨보고 있는데 아직 14차 5개년 교획에 대한 영상은 없더라고요. 매번 이렇게 부탁드려서 죄송하지만 통상 새내기를 위해 한 번만 더 14차 교획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연으로 알아보는 통상 핫이슈 통상담소 MC 신사임당입니다. 오늘도 영동통상 신입사원 영동이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은 중국 14차 5개년 교획 관련 사연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엔 14차 교획의 주요 키워드만 다뤘다면 이번엔 이 교획으로 생길 수도 있는 통상 쟁점 탑5만 골라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 14차 5개년 교획 주요 통상 쟁점 탑5. 또 등장한 통상계 1타 강사 저 신사임당이 주요 쟁점만 골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보조금 및 국유기업 개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혁신이 이번 교획의 중점 키워드라고 말씀드린 적 있었죠? 이 혁신이란 키워드와 국유기업 개혁이라는 쟁점이 지향하고 있는 점은 같습니다. 바로 국유기업 중심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고도화. 중국은 그 중에서도 전략성 신흥사업인 IT, 바이오 기술, 신에너지와 제조업 등 향후 경제 발전의 중심이 될 주요 산업들에 관련 자본을 집중 투자 육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등의 특정 산업군 육성, 감세를 포함한 제조업 전반의 부담금 경감에 국유기업의 연구개발비 확대, 중소기업 지원까지 보조금 논란의 소지가 아주 큰 계획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중국이 말하는 개혁은 국유기업의 효율을 최대한 올려 사회주의 경제국가의 발전 도구로서 가치를 올리는 데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주도형 경제 운영이라는 자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국의 비판에도 첫 번째 쟁점에선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입니다. 중국은 지난 13차 교획에 이어서 14차 5개년 교획에도 지적재산권 강국을 비전으로 내놓았는데 이번 교획에선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실행을 위한 입법을 진행하는 동시에 중재, 조정, 공증 등 권리 보호를 위한 사법보호 및 행정 집행 능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제도 보강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등 타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소극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던 중국이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보인 건데요. 2020년 한 해 동안 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화물을 무려 5,618만 건이나 압수했는데요. 이 수치는 전년 대비 20.1% 증가한 것이었고요. 지식재산권 침해 사안으로 판결난 경우도 46만 6천 건으로 전년 대비 11%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제도적 노력이나 장치 마련에 비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국 시민들의 의식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지적재산권 문제는 인식의 성숙이 가장 큰 해결책인 만큼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주요 통상 쟁점은 환경의 통상 이슈화입니다. EU, 미국은 물론 중국까지 자국의 주요 정치경제적 계획에 포함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환경 문제는 통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은 이번 14차 5개년 교획에서 탄소 배출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1위 탄소 배출국으로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무려 27%에 달합니다. 게다가 1인당 탄소 배출량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10.1톤이나 되는데요. 지난 20년간 무려 3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은 세계 탄소 배출 1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이번 14차 5개년 교획에서 3060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2030년에 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은 후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지닌 기획입니다.
3060 비전을 위해서 화석연료 소비 억제와 탄소 발생 저감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2020년 기준으로 발전량의 67.8%를 화력 발전에 의지하고 있을 만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시멘트, 철강 등 탄소 집약적 산업이 중국의 주요 수출 산업이라는 것도 3060 비전의 앞날을 어둡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죠. 하지만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도입을 선언한 EU와 미국이 중국의 철강 수출 대상국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사회에서 급격한 기후 변화의 원인으로 중국이 지속적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국의 통상과 산업의 보호를 위해 3060 비전의 빠른 도입과 실행을 멈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국의 탄소 저감 기술은 시작 단계에 가깝습니다. 타국에서 관련 기술을 수입하여 도입할 확률이 높은데요. 이 기술을 가진 한국의 업체들은 3060 비전에 주목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14차 5개년 기획 주요 통상 쟁점 네 번째는 국가 경제의 안전 보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 쟁점 중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개방 위주의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타국과 경제 마찰이나 외국 기업의 진출로 인한 자국 산업의 약화, 기술 유출 등의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젠 개방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로 간주하고 자국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이번 기획에 담은 겁니다. 사실 이 안보 문제도 지난 13차 기획부터 언급되었던 문제인데요. 하지만 이번 14차 기획에선 안보 문제에만 한 장을 할애해 기입할 만큼 큰 비중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초로 경제 무역 마찰에 적절히 대응한다는 구절까지 등장했는데요. 최근 있었던 미국, 호주, 인도 등과의 마찰을 의식한 것은 아닐까 하고 짐작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중국은 2020년 9월부터 수출통제법, 외국인 투자 안전 심사 방법 등 외국의 대중국 경제 제재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보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령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엔 반외국 제재법을 통과시켰는데 외국의 부당한 제재에 대해 국가 차원의 맞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앞으로 중국은 타국과의 대중무역 제재에 강력히 맞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14차 5개년 기획 마지막 통상 쟁점은 바로 대만, 홍콩, 신장 등의 인권과 영토 문제입니다. 현재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란 이름 아래 홍콩과 대만, 신장 통치에 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강제 이주나 노동 등의 인권 문제로 서구 세계에서는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서구 세계의 이런 입장을 내정 간섭이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홍콩, 대만, 신장 등의 문제는 중국 입장에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국권, 그리고 정치 경제적 문제가 복합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중국의 14차 5개년 기획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5가지 통상 쟁점을 살펴보면서 제가 떠올린 단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이웨이. 전 세계에 유례 없었던 중국의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개방 경제 체제. 이번 제14차 기획에서 중국은 경제 발전과 사회 체제 사이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인 사회주의에 더 무게를 둔 기획을 발표한 것 같은데요. 과연 중국의 이 선택이 전 세계의 통상 그리고 정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그들이 어떠한 길을 만들어갈지, 그 길에서 우린 어떤 방향으로 향해야 할지 더 깊이 지켜보고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통상담소의 MC 신사임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